레스터셔에서는 해가 진 뒤 1시간이 지나면 나무 아래와 동굴 근처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반복됩니다. 양이 사라지고 아이의 흔적이 숲의 경계에서 끊깁니다. 심지어 어른조차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발견됩니다. 증거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흔적을 블랙 애니스라고 부릅니다. 블랙 애니스는 잉글랜드 레스터셔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존재로 파란 얼굴과 길게 늘어진 팔을 가진 여성형 그림자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동굴이나 나무 뿌리 아래를 은신처로 삼으며 어린이, 양, 방목 동물을 노린다는 전승이 반복되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전설은 변했지만 피해 패턴과 실종 방식은 지금까지도 과거 기록과 동일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블랙 애니스를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존하는 존재로 간주해 왔습니다. 블랙 애니스의 실루엣은 인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관절이 꺾이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으며 몸은 지면 가까이에서 기어다니다가 특정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직선에 가까운 이동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움직임은 인간의 관절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록된 야생동물 중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없습니다. 목격자들은 실루엣만 확인했을 뿐 정면에서 얼굴을 본 사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레스터셔의 피해는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어 왔지만 남아있는 흔적을 분석하면 이는 단순한 실종이라기보다 발견되지 않은 곳에서의 훼손 이후 버려진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떼가 사라진 울타리는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린 형태를 보였습니다. 울타리는 안쪽에서 벌어졌다는 말이죠. 지면에는 고르게 찍힌 발자국 대신 짧고 얕은 긁힘이 부정한 패턴으로 흩어져 있었고 이는 동물의 보행 패턴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기이합니다. 포식이나 투쟁의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몸 전체가 사라진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기록에는 양의 사체는 나무 뿌리 아래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피부는 찢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확하게 벗겨낸 상태였습니다. 절단면에는 칼이나 이빨 자국이 없었고 짧은 압력을 반복한 톱니형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은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가 피부를 벗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시체를 이동시켜 이 자리에 두고 간 것입니다. 아이의 발자국은 항상 숲 경계에서 끝났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외투가 나무 뿌리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천은 찢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작은 틈 안으로 말려 들어갈 때 생기는 방식으로 뒤쪽이 바깥 방향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가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생긴 손상이 아니라 아이의 몸 자체가 나무 뿌리 아래의 좁은 공간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넘어지거나 잡아 끌려 생기는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변형입니다. 가지와 잎에는 섬유가 여러 방향으로 스치며 찢긴 미세한 파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가 넘어지거나 스스로 몸을 비틀며 남길 수 있는 흔적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훼손은 아이의 몸이 여러 방향에서 순간적으로 잡아당겨지거나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작됐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단일 동작이 아니라 외부에서 여러 번 손을 대어 움직인 흔적입니다. 즉, 아이 스스로 남길 수 없는 흔적을 뜻합니다. 20세기 초 보고된 사건에서는 가슴뼈가 단단한 힘으로 눌려 한 번에 내려앉은 성인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둔기로 때리거나 동물이 물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이 아닙니다. 압력의 방향은 위에서 누른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강하게 밀어넣어 가슴뼈 전체가 뒤쪽으로 꺼져버린 형태였습니다. 팔과 다리는 관절이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닌 각도로 벌어져 있었고 일부는 관절 자체가 뒤틀린 형태로 남았습니다. 피부는 여러 곳에서 벗겨져 있었고 반복된 원역 압착 흔적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자국은 손가락, 발톱, 도구, 어느 것의 모양과도 맞지 않습니다. 즉 사람도 동물도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피부를 누르고 뜯어낸 흔적입니다. 힘이 들어간 방향도 불규칙해서 일반적인 공격이나 방어 과정에서 생길 수 없는 손상입니다. 여기까지의 분석만 봐도 이 사건들은 자연사가 아니라 외부의 개입이라는 가설이 우세합니다. 최근 발생한 개 실종 사건에서는 개가 있던 자리에 남은 목줄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강하게 비틀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금속 목줄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공구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양이 사라진 사건에서도 양이 있던 자리의 흙이 위에서 누른 자국이 아니라 땅속에서 무언가가 밀고 올라온 것처럼 솟아오른 형태였습니다. 이 흔적은 과거 사건들과 동일하며 블랙 애니스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왔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블랙 애니스의 행동을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반복적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자국이 남지 않는 이동 방식으로 인해 피해자의 체중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즉시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체 일부가 벗겨지거나 손상이 나타났다는 해석입니다. 피부, 근막, 연부 조직처럼 분리와 회수가 쉬운 신체 부위만 집중적으로 사라지는 점은 먹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섭취하거나 이용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 생존을 위한 식성이라기보다는 특정 성질의 조직만 필요한 존재라는 가설을 강화합니다. 현장에 혈흔이 거의 남지 않는 점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피가 넓게 퍼지지 않도록 압력과 절단이 동시에 작용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는 흔적을 최소화해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라지는 장소가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서 훼손된 형태로 발견되는 패턴은 공격, 섭취, 처리, 폐기 과정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의도적인 동선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랙 애니스의 훼손 패턴은 공포를 유발하려는 무작위적 공격이 아니라 필요한 양만 취하고 남는 흔적은 제거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 행동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블랙 애니스가 드나든다고 기록된 주변에서는 동물뼈가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부러진 채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 아래에서는 털뭉치, 얕은 긁힘, 찢어진 천이 항상 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특정한 존재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 지역을 오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에서는 도시전설로 치부되지만 레스터셔의 사건은 지금도 보고됩니다. 경찰 기록은 자연실종으로 분류하지만 현장은 생태학적 패턴과 맞지 않습니다. 양이 사라진 지점의 흙은 여전히 아래에서 위로 밀린 형태를 보였고 사라진 동물의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는 대상,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동 방식, 일정한 훼손 패턴, 지면 변형, 뼈의 비틀림과 피부 벗김, 이 모든 것은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레스터셔 주민들은 지금도 밤이 되면 숲을 피합니다. 전설을 만든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애니스는 과거가 아닙니다. 레스터셔의 밤에는 지금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